네, 오늘 짱 랭킹 5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시장 분위기 한번 훑어보니까 여전히 코스피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오늘 5가지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의 오늘 좀 고견이 필요해요. 이제 시장이 어제만 좋았던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건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5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대왕고래. 자, 여러분 한국석유공사였나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스지 있잖아요. 그쪽을 대왕고래다라고 프로젝트 명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래가요. 오늘 잘 가는 고래도 있는데 윗꼬리를 단 고래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태성 이사님께 이야기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테마 논리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뚜껑이 또 열렸고 가는 종목 있고 꼬리를 단 종목도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그 꼬리를 메우러 가는 종목도 좀 보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거든요, 이사님. 그렇죠. 일단은 뭐 어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강,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한가 혹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반면 어제 이제 피팅 밸브류 중 뭐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태광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상승분 대비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이 조금은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이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지금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떤 형태로 뽑아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FLNG 방식으로 추출을 해낼 건지 아니면 파이프로 직접 꽂아서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자원을 뽑아낼 건지 그 방식에 따라서 지금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자원에 직접적으로 파이프를 꽂아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피팅 밸브 이쪽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 쪽, 강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시세가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당분간 이 노이즈, 이 뉴스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살필 거냐면 지금은 기다립니다. 이미 지금의 시세는 기존에 물려서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의 어떤 대응 영역이지 없으셨던 분들이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은 저는 베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저는 이 어떤 사업에서 혹은 기술적으로 일봉상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을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노이즈를 저는 충분히 매수의 찬스로 혹은 분할 매수의 타점으로 저는 잡으시고 그때까지 뭐 지켜보시는 게 맞지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너무 공격적인 매매 전략은 다소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손 갈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좋은 뉴스가 지금 한 번에 너무 몰려 나왔습니다. 어제 그 아침에 속보로 뜨고 나서 또 관련자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뭐 다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슈들이 조금 이제 수그라들면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오히려 불 붙을 때가 아니라 찬물이 끼얹었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열어보자라는 조금은 참신했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근데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포항석유 탐사 미국 전문가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더
커질 수 있다. 기름에 기름을 붓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박 2일짜리로는 조금은 미련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박 2일짜리는 아닌데 예. 물론 이제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변동성도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 뉴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특히 사업성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장 초반 30분 반짝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매물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섣부르게 접근을 했다가는 발목이 잘리는 위치이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리고 뉴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뉴스 언제 나오는지 혹은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슈를 기다리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굉장히 가벼운 종목군들, 특히 유통주라든지 혹은 굉장히 가벼운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주라는 것은 좀 실제 수익보다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 테마주로 접근을 할 때는 눌렸을 때 접근을 하고 시세가 분출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뉴스는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네요. 일단은 조금은 하고 싶어도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고 싶어도 잠시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역시 개인 판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근데 사실 어제 엮인 쪽이 사실 조선도 엮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기름 테마가 아니더라도 조선은 원래 제 갈 길 잘 가던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기자재, 조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오히려 조선주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기름 테마가 좀 거쳐진 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불 붙었을 때 기름 들어온 게 더 좋을지? 일단은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조선주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요? 조선주들은 이번 뉴스에 수혜를 봤으면 수혜를 봤지 피해를 예. 보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갈 길이 우상향이다라고 그쵸. 생각이 든다면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는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관심권역에 두고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사의 이제 이 배 가격, 선가라든지 중고 성가 모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확실하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손실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조선주들은 여전히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변수는 네.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오늘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또 예.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렸냐면 FLNG라 그래서 부유식 어떻게 보면 이 추출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삼성중공업이 탑티어 1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안 쓴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크게 뭐 관련은 없는데 예. 주가 차원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 차원에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겁먹으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사실 어제 이 테마와 함께 연결되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VR까지 활동이 되거나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오히려 뭔가 흔들림을 보일 때 매수기에 활용해 보자라는 적극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얘기도 오늘 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움직였죠. LS 그룹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김시은 팀장님? 올해를 위해 태어난 그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꼬리를 조금 달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쪽 그 석유가스 기름 테마에도 엮이고 해저 테이블 공장 증설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전력기기는 쉬지만 LS 마린 솔루션이 달려주면서 LS 그룹의 바통 랠리는 이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LS 마린 솔루션에 더 주목하는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아니면 눌리는 쪽 보는 게 더 좋을까요?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현재도 괜찮다. 현재도요? 현재도 괜찮다.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LS 그룹주, 특히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달림 현상을 보여주는 예. 마지막 바톤 터치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률로 보게 되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 물론 지금 뭐 석유가스, 대왕고래 이런 이슈들로 함께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본연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 무슨 회사를 하냐면 해적 광케이블 건설 전문 네. 업체인데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해적 케이블이 결국 성장을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광케이블 쪽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6년, 27년부터는 중국 쪽에 해적 케이블에 설립되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 집적지가 홍콩이라든지 일본 등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결국 인프라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해적 케이블 쪽에서 또 영위하고 있는 플레이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로 6개 분이고 국내에서는 LS와 대한전선이 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전선주는 물론 이제 구리 가격에 좀 어느 정도 조정에 따라서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S 마린 솔루션 그 관점 하에서도 여전히 좋다, 지금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쪽은 원유 유전 관련해서는 후속 종목들이 막 나오면서 추가 시세를 받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쪽은 또 내일까지 열어서 추가 흐름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위로 넘어갑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 키트로다 SC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말단 비대증 치료제에 있어서 효과성 입증이라는 이 부분과 함께 주가가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알테오젠에 있어서 긍정적인 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 반응은요 어마어마하고요. 결국 오늘 신고가 자리 만들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계의 한미반도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글로벌 빅파마 기업도 결국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으면 임상에서 효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된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고점 라인을 오늘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돌파했지만 내용이 다소 아쉬워요. 왜 다소 아쉽냐면 우리가 지금 말단 비대증 기다렸던 거 아니죠. 맞아요. 네, 케트루다라든지 예. 이러한 쪽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쪽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준 건 고마우나 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케트루다에 대한 SC 제형에 대한 뉴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뉴스가 안 나오고 이것만 부각이 되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고점에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투심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알테오젠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로 가면서 저는 뭐 유사 섹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 이제 제약바이오 내 다른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액이라든지 네. 오스코텍이라든지 어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달린 기업들 사실 투심이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또 이렇게 내가 윗골이에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좀 많았을 텐데 그들이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먼저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티어로 이제 먼저 치고 나가면 오스코텍, 유한양액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알테오젠 시세를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도 움직이고 맞아요. SK 바이오팜도 움직여요. 그런데 사실 이쪽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의 이 퍼포먼스가 좋을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서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력으로 입증받은 알테오젠처럼 누가 봐도 기술에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퓨처캠은 전립선 암 치료제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ADC 기술에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ADC 다음 뭘까라고 하면 방사선 의학 약품이라고 이제 모두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에서 가장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퓨처캠이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 목적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은 완료가 된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인증을 받은 상황이라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를 보시려면 알테오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추세를 지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두 번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올라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앞서 언급되었던 종목군들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은 관상 종목이고 탑픽 종목은 퓨처캠인 거예요? 원래는 알테오젠이 만약에 말단 비대증이 아니라 네. 기존에 이제 네. SC 제약에 대한 이슈였으면 당연히 저도 알테오젠을 봤을 텐데 지금은 좀 아쉬운 게 뉴스도 뉴스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표 종목으로는 퓨처캠을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넘버 3 열어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서 제외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가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의 1등 삼성전자가 제외됐다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속이 쓰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코멘트를 보니까 모건스탠리 왈 주가 촉진 재료가 나와야 그때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촉진 재료라 함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승인일 것 같은데 우리 김 팀장님 여기에 이제 자사주 3억 넘게 사들인다라는 행보 있었지만 주가 반응 없거든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런 건 우리가 재료 반영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한번 랠리를 달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11월이라는 거죠. 특히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5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여전히 견조합니다. 50%의 성장세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디램 고정 가격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견고한 가격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뒷받쳐 주게 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엔비디아 퀄 테스트 언제 진행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업 이거 괜찮은 거 맞는지 물론 금요일에 좀 연속적으로 나올지 혹은 단발성일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반도체 쪽에서 좀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 쪽에서의 흐름들만 괜찮게 나와주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라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월 10일에는 WWDC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로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넣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 6월 말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7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계열의 자체가 삼성전자 HBM 이슈에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로 한번 턴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 퀄 테스트 납품 못한 거 알아요. 악재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악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 속에서 호재를 기다리는 상황 속 거기다 실적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120선 그 부근 내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 열려 있다라는 관점인데 아까 또 하나 키워드 주신 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자금이 한정적인지라 둘 중에 한번 골라본다. 이벤트로 본다면 AI PC가 하반기를 수놓겠다. 이 연결고리로 상에서는 온디바이스 AI도 사실 무시를 못하잖아요. 둘 중에 골라본다면 어디가 좀 더 점수 주시겠어요? 온디바이스 A와 삼성전자. 저는 좀 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단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야지 소분장 단에서도 수급이 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반도체 내에서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다만 고려를 해봐야 하는 점은 뭐 BH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목이 많이 찼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결국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기대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튀는 종목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 관점을 열어놓는 건 괜찮아요? 저는 이제 소부장단 내에서는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네. 있잖아요. 뭐 순환이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혹은 온디바이스 AI 혹은 뭐 HBM 쪽이 있는데 HBM 쪽이 조금 더 낫지 그쵸.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관역을 쏘려면 대장 관역을 쏘자. HBM에서 놀아야 한다. 반도체는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계속 이어가나요? 그러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는 너무 이제 지겨우실 것 같아서요. 우리 한미반도체 한번 가볼까요? 네. 왜 이럴까요? 어제가 낙폭이 많았으면 오늘 완전히 올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서운한데요? 솔직하게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6월달 한미반도체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횡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기술력 저도 당연히 높게 사고 당연히 이제 주가는 어떤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금액에 따라서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업체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한미반도체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왠지 본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한화정밀 기계가 지금 들어오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도가 지금 바뀐 상황 그리고 월요일 날 굉장히 지금 복잡한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 거죠.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 거냐면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둘 다 약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정밀 기계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약하고 한미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야 되는 것이냐, 팔아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쪽에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집중을 어디에서 할 거냐. 지금 한미반도체 그 외에 어떤 장비주 단에서 PSK홀딩스, DIA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좋아요. 오늘 상황에서 시세가 잘 나오는 쪽에 이제 수급의 이동에 혹은 연속성이 얼마만큼 더 붙어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저는 보셔야 된다. 한미반도체가 어렵다면 PSK홀딩스도 당연히 HBM 관련 장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저는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지금 HBM 퀄테스트만 좀 놓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레거시가 잘 버텨준다면입니다. 레거시가 잘 버텨준 상황에서 퀄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HBM 퀄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수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상황에서 뒷단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레거시,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어떤 수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저는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적 관찰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가 트리거는 낸드나 디램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그것마저 못하면 안 된다로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그것마저 못하다면 네. 되게 어려울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면서 이제 저희 또 5대 굵직하게 올라오길래 이거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입니다. 작년 대통령 종목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좀 들어오는데 김 팀장님 이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럼 바닥은 잡혔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네. Q단이라든지 P단을 우리가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다. 확인 과정 필요하다. 뭐 양극재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최근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몇몇 종목군들의 기관들의 수급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주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전기차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결국 기술적인 반등 추세로 돌리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거기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2차 전지 안 좋습니다. 19% 감소 흐름들이 나와줬고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내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목표가를 탈
타이트하게 끊어놓고 하시면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좀 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매수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태운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쵸. 추세가 완전하게 돌렸을 때 그때 좀 물량을 담아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섹터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를 딱 돌려 세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까지 올라와야 될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정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는지 특히 업황에서? 리튬이라든지 네. 양극재 쪽에서의 단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그때 주가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주가로 이제 후행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일단 산업적인 업황에서의 그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주는지를 보고 그때가 2차 전지가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하나 더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사실 2차 전지 말고 다른 매력적인 거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간혹가다 이렇게 2차 전지라는 키워드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그냥 그때 본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괜찮을까요? 대주전자 재료는 좀 가는데요,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일단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실적. 네,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제 에코프로 그룹주 혹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작년에 큰 시세가 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가에 선반영시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온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너희들 기술력 좋고 굉장히 많이 팔 거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주가에 지금 타당한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 여기서 지금 타당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 수급이 좀 끊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 앞서 이제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 대형주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것도 좀 맞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나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면 네. 가능하다. 그래요? 그들이 보여준 변동성을 생각해 봤었을 때 충분히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법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저는 P&T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P&T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장비주들이 왜 투자하기가 조금 편하냐면 수주 잔고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P&T에 어떻게 보면 시총이 1조 5천억,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밸류가 높다라고 평가 안 받아도 괜찮은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게 맞지 에코프로 BM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보려다가 만약에 생각보다 더디면 매도도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는 기업의 조정을 노리는 게 확률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이 수가 많아진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P&T 현재 흐름 주목해 주셨고 2차 전지 내에서 키워드 갖고 움직이는 종목 관심이 있다면 실적 무시하지 말아라라는 교훈 또한 얻어봤습니다. 넘버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이 로봇이 꿈틀거리게 했던 그 손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고 저도 그렇고 로봇이 가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장기간 긴 횡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움직여줘야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해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변동성으로 벌써 한 2달 반 정도 예. 행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주가 대비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또한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 네. 그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대기업과의 M&A 뉴스가
강하게 터져줘야 지금 움직일만 하지 그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기에는 로봇주들이 과거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오늘도 그 뉴스에 RS 오토메이션 하나 반짝였고 맞아요. 나머지는 잠잠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LG, 두산, 삼성에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나와야지 그때 조금 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내가 투자할 기업과 그렇지 못할 비중을 좀 관리해야 될 기업이 이제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로봇주의 움직임이.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그렇다면 로봇주 기대감 좀 가득 실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주 네. 내에서를 보게 되면 네. 결국 대기업과의 지분 투자가 있는 쪽에서의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본 바로는 6월 말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로 보게 되었을 때 6월 27일에 구글 클라우드 서밋 일정에서 LG전자가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6월 30일에는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취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벤트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로보로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벤트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어요. 굳이 지금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로 인해서 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심 종목으로 별표만 해놓으셨다가 이벤트가 조금씩 다가왔고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봐도 늦지 않다 싶어서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보다는 오히려 좀 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일부 다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보다는 화장품이나 지금 추세 만들어진 쪽에서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넓혀서 우리 팀장님의 원픽 궁금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LS를 가지고 왔는데 LS군요.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해적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네.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선 혹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상반기부터의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21선에서 다 있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5일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LS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최근 이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소형주 아니냐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접근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 라인대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선까지는 좀 노려보자. 지금 또 예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LS까지 원픽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해주신 김태성 ISF 본부장 또 헤르메스 스탁 김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